이번 시간엔 대여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출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빌려준 돈 이런 말이니까요. 금융기관이 일반인들에게 아니면 법인에게 대출해 줬을 때 아니면 자연인이 자연인에게 돈을 빌려줬었을 때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당연히 금전거래가 먼저는 아실 것이고 금전 소비대차는 이제 들어보시는 분이 있고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금전은 돈을 말하는 거고 소비대차에서 대차라는 게 빌려주고 빌린 것을 대차라고 합니다. 근데 소비는 우리가 알죠. 사용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전 소비대차라고 말을 합니다. 돈 부분에 있어서 금전이 아니라 다른 물건에 있어서도 소비대차가 있을 수 있고 쌀 소비대차, 보리 소비대차 이럴 수도 있겠죠. 다만 여기서는 금전, 돈을 빌려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여금이죠. 자, 요 부분이고요. 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 부분입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불이행이죠. 결국은 채권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와 계약에 의해서 예를 들어 금전을 차용했는데 돈을 빌렸는데 변제를 약속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채무 불이행이 되겠습니다. 자, 불이행에 있어서는 여기를 보면 유형을 보면 이행지체, 그러니까 이자나 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늦게 주는 것이죠. 이행불능, 아예 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불능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돈에 대해서 이행불능이니까요. 여기는 이제 대여금에 대한 채무불이행이니까 여기는 사실 채무라는 게 돈만 채무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는 대출금이나 대여금을 부분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이럴 수 있겠고 불완전 이행,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이행을 하되 일부만을 이행한 것이죠. 1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10만 원만 줬다거나 50만 원만 주면 불완전 이행이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리고 그 요건이나 효과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대출금이나 빌려준 돈에 있어서 반환 시기입니다. 언제 우리는 이 돈을 받을 수 있는가가 반환 시기가 되겠죠. 기간이 확정기한, 다시 말해서 언제 주기로 했다면 몇 년 몇 월 며칠 주기로 했다면 기한이 도래하면 그 날짜가 되면 돈을 줘야 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려준 은행이나 자연인에게 돈을 줘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기한이익의 상실특약. 이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은 뭐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자를 만약에 2번 이상 안 주면 나는 여기서 돈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더 이상 안 빌려줄 거예요. 이것이 기한이익의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특약이라는 것은 특별히 약속한 것이죠.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이자를 2번 이상 안 주면 여기까지 빌려주기로 했는데 그 전에 갚아야 돼요. 이런 조항을 넣었다면 기한이익의 상실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약의 약정과 그 사실이 도래한 것을 요한다.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계약서를 기재를 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계약서가 없더라도 강행법규 다른 법률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했으면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다가 그렇게 넣고 그 다음에 실제로 2번 이상의 이자를 안 주면 여기서 계약을 해지하고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돈을 받을 수 있다. 반환 시기가 이때다. 이런 말입니다. 불확정 기한. 이것은 이제 기한을 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돈을 1억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여기서 이 1억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언제 주기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정한 거죠. 내가 이 돈으로 집을 살 거예요. 어떤 물건을 살 거예요. 근데 이걸 사서 팔면 드릴게요. 이렇게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확정 기한이 이제 확정적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물건을 사서 팔면 그 돈을 받으면 드릴게요 했을 때 여기서는 반환 시기는 발생한 때, 다시 말해서 실제로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았다면 그때가 지급할 시기다. 이런 말입니다.
기한에 정함이 없는 경우, 이 말은 1억을 빌려줄 때 이렇게 내가 나중에 돈 벌면 줄게요. 이렇게 만약에 돈을 가져갔다고 하면 언제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때는 최고시. 최고시라는 것은 그냥 정해서 언제 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가 줘야 될 때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정함이 없다 그래서 채무자가 줄 때까지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내지는 법인이 줄 때까지 기다린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채권자,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은행이 뭐 이렇게 빌려주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 자연인이 내지는 법인, 회사가 기한을 정하지 않고 빌려줬을 때는 이렇게 언제까지 주십시오라고 최고를 하면 그때까지 이 채무자는 줘야 된다는 말인데 이때 이 최고시에 주의할 점은 일정한 기간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유의하시면 돼요. 자,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은 금전소비대차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것이고 차용금이라는 건 빌린 돈입니다.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연 4%로 하고 1년에 4%예요. 그리고 만기 일시 만기에 전액을 한 번에 준다 이런 말이에요.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의 상환이 지체되면 그러니까 만기 1년을 정했는데 1년이 지나면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요 다음 시즌이죠. 요 때는 연 20% 이자를 적용한다 라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는 4%고 여기서부터는 20%다 이렇게 정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을이 만기에 이제 요 시점에 반환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갑이 을을 상대로 원금과 원금 다 주고 예를 들어 1억이면 1억 다 주고 차용일로부터 20%를 줘라. 이때부터 20%를 다 줘라. 이때 안 줬으니까 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달라고 했어요. 채권자 갑이 채무자에게 돈 빌려준 은행이나 뭐 자연인이 근데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에 연 20%를 적용한다라는 약정은 상환 지체로 인한 만기일 이후에 지연 손해금을 연 20%로 지연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20%를 청구할 수 없고 만기일 이후에만 20%를 받을 수 있지 이전에는 4%만 받아야 된다. 이런 판례가 되겠습니다.